이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강남의 잠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만이 계약 자체가 유효합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허가가 없다면 무효가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 무효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법리입니다. 그 법리를 차곡차곡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 결과물의 내용이 정리해서 기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다. 법에는 무효라고 나왔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건 유동적 무효다. 근데 유동적 무효가 어디서 배웠죠? 무건들이었습니다. 유동적 무효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나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토지의 소유권은 권리 이전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가층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허가가 있어야만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은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효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잖아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등기를 했다. 근데 이건 등기 공무원이 실수한 경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해주면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 상태에서 등기가 된 거라면 당연히 등기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이제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요.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나 계약 체결 당시에 소급해서 그 당시부터 계약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불허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를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 아니면 불허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일 경우에는 소급해서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불허가 된다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겁니다. 무효인데 향후에 허가냐 불허가냐에 따라서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슨 얘기냐?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 상태예요. 계약이 묵건대리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매매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매매로 생각하는 딱 권리 의무 관계 있죠. 매매된 금을 지급할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등기 의무, 그런 의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리 이전 또는 설정하는 어떤 내용의 이행 정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수한테 매매대금 주세요를 못한답니다. 허가 받기 전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된다. 허가 후에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할 때 매매 계약도 이미 다 씁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는 전제로서도 다 예비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유동적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법리 관계가 이런 파트로 항목을 나누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접근하는 건데 결국은 다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는. 이 불가는 다 앞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납니다. 그다음 협력 의무 문제, 협력 의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쌍방이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협력하는 의무입니다. 이 매매계약과 별개죠. 매매계약의 핵심은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고요. 매수인은 매매대금이에요. 허가는 별개일 겁니다. 매매개혁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에요. 공법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측면이 다른 측면입니다. 이 협력 의무는 별개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매매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협력 의무를 서로서 구할 수 있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력해서 했는데 일방 당사자가 협력 안 한대. 그러면 그 경우에 상대방이 이거에 협력해 주세요를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고요. 해약금에 대한 해제.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 계약할 때도 계약금을 줍니다. 그럼 계약금이라는 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일방에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을 배로 돌려주고 준 사람은 그걸 포기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그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언제, 이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유동적 무효 상태가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확정적 무효되면 이제 계약 관계는 그걸로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가지 파트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요런 테마 안에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지문들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해제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떤 전제?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걸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상태에서는 거래계약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무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본질적 내용, 매매대금 주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무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권리 이전 등 설정은 어떤 내용 이행 청구도 할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 즉 돈 줘, 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긴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 계약의 효력이 있어야만이 채무불이행 얘기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이겁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뭡니까?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채무불이행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 개념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것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효일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언급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매수인에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니까요.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서를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 계약의 효력 상태가 없는데 매도인이 뭔가 착각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등기가 넘어가도 효력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매매계약, 아파트 매매계약 여러분 계약할 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라고 해요. 그럼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깨뜨리려면 자기 의무를 먼저 해야 돼요. 즉 얘기를 어떤 거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주지 않는 걸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따지려고 한다면 내 의무부터 먼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행의 제국입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나한테 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책사유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매도인은 이제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을 무력화시키려고, 깨뜨리려고 자기 의무를 먼저 이행 채권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채무 불이행이다,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너 대금 지급, 왜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왜 너는 네 의무는 나 할 도리는 다 하는데 왜 네 할 도리는 안 하고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행 제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의미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매도인이 네 의무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왜 내 의무를 하지 않냐고 따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시제 빠지는 것이 아니고는 그런 의미고요.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 제공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시제에 빠진다. 이 얘기는 이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을 때는 다른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을 때는 내 거 하고 내 할 도리 다 하고 네가 상대방이 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가 난 다음에 이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협력 의무 문제. 기본적으로 협력 의무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하려면 양 당사자, 매매계약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뭔가 신청서 작성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 판례 내용에 규제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있는 것을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이 계약이 효력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계약의 상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제가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처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이런 의무에 입회하여 허가 신청 자체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근데 협력 의무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 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입니다. 원고에게 화성시 8단면 유람리 임야에 관하여 매도 며칠자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자, 당사자가 공동을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상대방의 의사는 이 판결문을 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행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이 표현 꼭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 냅니다. 기출 33회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 아니면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소구란 표현은 소송입니다. 소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할 때 소자입니다. 구할 구자고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표현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판례 지문으로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은 허가를 받고 나서 확정적으로 유효했을 때 가능한 소송이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뭇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하는 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려면 청구지집서 설명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 상태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용은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용될 수 없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인용될 수 없다. 그런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약금한 계약 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의 계약 10% 상대 계약금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면 통상의 매매계약처럼 이 계약금에 갖고 있는 해약금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과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상환함으로써 확정적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무효인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무효인 계약을 다시 무효로 시킨다? 왜냐면 허가를 받기 전이면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유효한 법률 행위를 계약을 해지하는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논리적으로. 근데 대법원 판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 쟁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그 성질이 있는데 언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어떤 기한이 설정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협조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닐까? 그런 질문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거는 민법의 통상적인 매매 계약서라 민법의 매매 계약 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 이상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이 있었어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된다.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그 계약금의 해약금의 그 성질에 맞춰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좀 의문이 생기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걸 인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통상의 경우처럼 포기하거나 배액금 상환을 주고서 해지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 토지거래 거래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도 그 허가를 받았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금은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쟁점이 하나 있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이행에 착수한 것을 볼 수 있냐? 대법원 판례는 이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은 주소가 어디다는 거, 거기에 주소가 어디고 답은 뭐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33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약금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를 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니면 계약금, 잔금인데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경우로 봅니다. 그럼 허가 실정에 상관없이 그거는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단정을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행의 착수다? 아니죠. 이행의 착수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문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관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허용되죠, 해제가. 이걸 반대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시간이 좀 평소보다 길어지는데 조금만 힘내십시오. 곧 끝납니다. 자, 확정적 무효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대법원 판례 지문을 쪼개서 나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하나 나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 불허가 되면 더 이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한번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 전제를 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럼 뭘 합니까? 우리가 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이거 않겠다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나 이거 안 할 거야. 상대방도 그래 나 좋아. 이거 허가 신청 안 할 거야.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명백히. 이게 포인트입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뭐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정 거래계약 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의사가 이제 명확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가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겠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 하나 나왔습니다. 명백히 표시하고, 또 하나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게 명확해지고 명백해지고, 그 상대방의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앞의 경우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의 의무가 무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보니까 허가를 받다 하더라도 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의사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혁의 존속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기책 사유가 있는 자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주장합니다. 확정적 무효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다만 상대방은 확정적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문들은 이해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입에 익히셔야 합니다. 자, 기출 33회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확정적 무효된다. 판례 내용을 이제 매도인 매수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죠. 기출 29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책임을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내용이라고 했죠? 맞는 지문입니다. 매매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자, 이것도 중요한 뭐냐면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어요. 그 시점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이제 확정적 유효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30회 토지거래 허가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또 필요하면 또 다시 기간을 지정해서 허가 구역이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지정이 없다는 얘기는 지정이 해제된 경우처럼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왜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가냐면 이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과 그 일정 기간 당시에 적용된 법령의 기초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했냐에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어떠한 시점의 기준에 법령을 적용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유토지에 관한 을과 매매계약을. 그럼 항상 쓰십시오. 갑, 을. 갑이 매도인, 매수인.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은 유동적 무효 상태란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닌 이 표현을 쓰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면 아까 항목 나눠서 4가지 나눴죠. 그걸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맞죠?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을이 계약 내역에 따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채무 불이행 이해에 따른 계약 해제하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야죠. 하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하집니다. 즉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도 논할 수가 없겠죠. 그걸 질문을 묻는 겁니다. 배웠던 거죠. 갑은 의뢰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이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은 자 유동적 무효 상태죠. 제가 그래서 아까 표현할 때 허가를 받는 것과 매매계약은 다른 측면이죠. 근데 갑과 을 둘 중 한 명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받기 위해 협력하라니까 당사자 한 명이 야 매도인이 그랬죠. 너 나한테 매매대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거 허가에 협조 못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타당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와 요거는 별개의 상태이고요. 더더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신청에 대한 협력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맞는 질문인데 포인트는 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갑은 갑과 을 사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은 매도인에게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꼼꼼히 이 포인트 유동적 무효 상태가 포인트고요. 그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가지고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딱 나옵니다. 이 계획은 확정적 이유로 본다. 방금 전에 봤었습니다. 어떤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했으면 재지정이 없는 것.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때도 확정적 이유로 된다.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X에게 전매를 했어요. 병이 자신과 급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병이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자신과 감을 매매 당사자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요 내용은 중략생략 등기와 연관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갑, 을, 평. 매매계약이겠죠?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경우에 을의 등기를 원칙적으로는 갑, 을, 평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는 이 중간 없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가는 경우 중간생략 등기 일정한 요건에서는 등기가 유효합니다. 그게 중략생략 등기의 그 유효성의 그 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이 중과생략 등기의 유효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다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인식 자체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건데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이 질문 자체는 뭐냐면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이 매매 계약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 이 매매 계약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둘 다 이 매매 계약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무효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중과생략 등기의 유효성은 어떻게 된다?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이 가능한 건데 매매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중과생략 등기의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문에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전제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갑과 병 사이에 실제로 매매 계약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냐면 갑과 을과의 매매 계약과 을과 병과의 매매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중과생략 등기 합의를 하지 않았냐? 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있고 을과 병과의 매매 계약이 있는데 갑, 을, 병이 합의해서 갑에서 직접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가는 거에서 합의를 했으면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없는 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최초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을에게 다시 중간 매수 을에서 병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 계약에 관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구역이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원칙이. 당사자들 사이의 최초의 매도인이 갑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라는 중야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가 하더라도, 자, 이 앞에 토지거래 허가가 구역이 안 있다면 매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에 갑, 을, 병입니다. 각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일정한 요건에서 유효한데 그 논리적 전제는 이 매매 계약,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갑, 을, 병 사이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간다는 겁니다. 즉 갑, 을, 병을 가나 갑, 병을 가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전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야 생략 등기를 합의했다는 것은 이 매매 계약 자체가 갑을 사이 매매 계약, 을과 병 사이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등기의 편의상 원래는 갑을 병 가는데 갑에서 병을 직접 다이렉트가 간 것뿐이지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병과 최초 매도인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 거래를 받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무슨 얘기냐면 갑과 병 사이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없기 때문에 없는 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건 아니고 없는 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참 내용이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많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지문을 하나의 지문밖에 안 했어요. 을이 병에게 엑스토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 갑을 또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가 X입니다. 만약에 허가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 중간생략 합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다는, 그리고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볼 수 없다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했습니다. 97-33218입니다. 교과서나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이 판례가 소개됐을 겁니다.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검색하셔서 꼭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유동적 무효의 사례로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갑과 을은 허가 시점 자체 협력할 의무가 다 맞죠?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질문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들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계약금 기에서 해제권을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따라서 비록 무효면 이 지문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면 무효니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효를 만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확정적 무효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유동적, 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표현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확정적인 무효 상태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없고, 만약에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확정적인 무효 상태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을은 토지거래 허가 있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자 등기 절차 이익은 청구할 수 없다.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청구라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판사님이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두 번째 문제거든요. 사실 세모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근데 이제 결과론적 측면에서 아마 이게 본 지문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좀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자,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은 100% 이해는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읽으시면서 정확한 지문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계속 암기해서 죄송한데요. 시험은 결국은 암기입니다. 다만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반복하면서 이해함으로써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